근데 투견으로 사용하다가 뭐 어떤 가치가 없었는지 그 아이의 이빨을 잇몸까지 정말 가지런히 아래 위로 다 잘라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엄청난 이슈가 되고, 또 한 발자국 걸으면 쓰러지고 두 발자국 걸어지면 쓰러지고. 저희 학사모는 학대견을 돕는 사람들의 모임의 줄임말이에요. 저희 메인 캐릭터 보시면 고양이와 이제 강아지인데, 학순이 고양이는 학사모를 쓰고 꼬리에 분대를 감고 있고, 그다음에 강아지 학돌이는 학사모를 쓰고 다리에 분대를 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대에서 졸업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학사모라고 줄임말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저의 반려견은 이제 차우차우 득구랑 그다음에 푸들 가지인데, 차우차우 득구를 9년 전에 제가 분양했을 때는 사실 전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내가 키우고 싶은 강아지를 좋은 브리더한테 분양받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분양을 받았고, 그렇게 정말 제 강아지만 이쁜 사람이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의 강아지가 이쁜 줄도 몰랐거든요. 근데 가지를 만나고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사실 다 너무너무 예쁘고, 이제 알면 알수록 사실 이제 더 많이 도와야 되겠다, 더 많이 살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 엄마의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 강아지가 없었던 적은 없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살아계실 때 항상 저희 집에는 장애견들만 키웠었어요. 그 영향을 제가 뒤늦게 받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아지 4마리를 입양해서 학대하는 그 학대자를 만나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도 사실 활동가가 뭔지도 몰랐고, 그 원룸에서 20대 청년이 개를 학대한다는 소식을 아는 동생한테 듣고 그 일을 처음 접하면서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런 동물권? 이런 걸 알게 됐죠.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수소문을 해가지고 어떤 동물보호단체를 알게 돼서 그쪽에다가 이제 저희가 구조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단체하고 경찰들이 같이 들이닥쳤는데, 사실 그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그 원룸에서 어떻게 살지 싶을 정도로 1층부터 악취가 심했어요. 그래서 그 원룸의 문이 딱 열렸을 때는 스피치 한 마리가 목이 돌아가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온 벽에는 피바다였어요. 그 아이들을 이제 구조를 하려면 사실 그 아이들의 치료비를 제보자인 내가 돼야 된다 라고 이제 단체 쪽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바자회를 하게 됐어. 제 지인들 3명이 모여가지고. 근데 이제 그 바자회가 정말로 잘 돼서 그 아이들의 치료비가 충분히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치료비를 그 구조해준 단체한테 후원하고, 그렇게 학사모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호두라고 창녕에 스님이 운영하는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가 됐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구조를 가면서 유튜브 방송을 키고 있었는데, 저는 그 아이가 이만한 밥그릇을 물고 있어서 그냥 저는 단순히 그게 귀여웠어요. 얘 배고픈가 봐. 왜 밥그릇을 물고 있지? 이랬는데, 저희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님들께서 제 상태를 보고 웃어야지 이러면서 뭐라는 저한테 이제 약간의 이런 충고 같은 걸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정말로 이 아이는 배가 고팠던 거예요. 정말 뼈밖에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뼈밖에 없을 수 있지? 라는 그런 아이였는데, 사실 저희가 구조하고 데리고 왔을 때도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 왜냐하면은 구멍이란 구멍에 다 파리가 수십 마리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장기가 완전히 손상이 된 거죠. 근데 사실 그 아이가 이제 살았거든요. 살아서 지금 입양 가서 이제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데, 그 아이가 엄청 큰 이슈가 되었던 이유가, 이 아이를 아무래도 그 번식업자는 투견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투견으로 사용하다가 뭐 어떤 가치가 없었는지 그 아이의 이빨을 잇몸까지 정말 가지런히 아래 위로 다 잘라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엄청난 이슈가 되고,
또 한 발자국 걸으면 쓰러지고 두 발자국 걸어지면 쓰러지고 진짜 매일 수혈을 했어요. 그렇게 살린 아이여서 그 아이가 정말 많이 이슈가 됐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학사모를 그때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저희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도움을 주시고 계시니까 정말 누구를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학사모를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저희한테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제가 정말 사실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는 죄송한 그런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설채은 수의사님. 수의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분과의 인연도 2019년도부터였는데 그냥 무조건이세요. 그냥 저 이렇게 이 아이가 이런데 이러면 안 돼요?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약이 필요한데 모세요. 그러면서 정말 단 한 번도 돈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도움을 저희가 요청하는 거에는 정말 무조건적이신 분. 그리고 이제 셀럽분들 중에는 저희 이제 활동을 정말 많이 도와주고 지지해 주시는 분 중에는 이제 조건님, 그 다음에 또 송가인 씨, 그 다음에 김영희 씨, 그 다음에 서동준님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이름으로 다 얘기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시더라고요. 뭔가 바라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더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되고 더 조심하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동물 보호 단체니까 구조는 이제 당연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장소가 구조된 아이들이 입소해서 입양 가기 전까지 지내는 입양센터니까 이제 입양에도 되게 중심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펫샵의 강아지들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아시나요? 라는 이제 캠페인을 또 전국 거리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조금 주춤한데 그걸 이제 이어갈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바자회 같은 경우는 저희 학사모가 처음 시작됐을 때 도왔던 아이들을 시작이 바자회였기 때문에 꾸준히 바자회를 통해서 수익금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금으로 아이들을 돕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바자회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협찬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찬사들이 보내주시는 물품을 저희 아이들 먹일 게 충분하면 이제 다른 보호소에도 보내고 있고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구조되는 아이들을 생각할 때 이 아이들의 최고가 안전한 자유?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저희도 이제 강아지들이 너무 많이 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만들어진 장에 이제 가서 잘 때는 그렇게 재우기는 하지만 사실 대부분 자유롭게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훈련사 자격증을 딴 이유도 많이 아이들이 풀어져 있으면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아이들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게 이론적이든 이제 행동이든 그냥 가장 집처럼 여기 아이들이 지내다가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장 그게 중요했던 게 사실 구조가 된 아이들은 배변을 대부분 못 가리죠. 네, 그리고 사회성이 전혀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누군가 입양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15호소가 현저히 입양률이 떨어지는 게 사진 한 장만으로 내가 평생 살 아이를 선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입양률이 정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와서 여기서 기본적인 배변 교육, 사회화 교육, 그 다음에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트라우마 교육 같은 거를 해가지고 최대한 그냥 바로 가정으로 입양 가도 이 아이가 적응할 수 있게끔 돕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자유롭게 아이들이 들어와서 입양 가기 전까지 보호를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입양센터인 거죠. 사실 미니빌로 작게 시작을 해서 브리딩 빌리지를 건립하는 게 저의 꿈이기는 해요. 뭔가 그 숨쉬는 마을이라는 게 이름을 지을 때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긴 했는데 구조된 아이들이 어딘가 갇혀 철장에 다시 갇히는 게 아닌 정말 구조돼서 정말 안전하게 자유를 누리면서 입양 갈 준비를 하는 그런 마을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독일의
그런 되게 유명한 어떤 보호소에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보호소를 보니까 만약에 어떤 한 아이를 입양하고 싶을 때 첫 번째로는 가서 그 아이와 이제 아이 컨택만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가서 그 아이가 좀 순하다고 하면 뭐 터치 정도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몇 번을 방문해서 내가 평생 살 아이와 교감을 나누는 일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아, 정말 그렇게 되면 파양률도 없겠다. 그리고 내가 평생 살 아이를 우리나라처럼 사진 한 장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 저는 아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냥 불쌍한 아이면 얼굴과 생긴 거 상관없이 그냥 키워야지. 너네가 얼굴을 보고 성격을 보면 그걸 고르는 거랑 뭐가 달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달라요. 평생 살 아이면 내가 원하는 얼굴,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성격, 이런 거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거기 저희 브리딩 빌리지에서 보호받고 케어받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내가 평생 살 아이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마을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최종 목표예요.